참된 완전은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것은 완벽히 그것 자체다. 완전은 현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떤 것을 불완전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족해. 그것은 추해. 그것은 불공평해. 그것은 흠이 있어. 그게 진실인가요? 지금 탁자 위에 이 빠진 커피잔이 있습니다. 이 커피잔을 그저 바라본다면 이 잔이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바라본다면 이 잔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는 인도 위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바지에 긴 갈색 얼룩들이 묻어있는 노숙자는 또는 신문의 일면에서 읽는 전쟁과 살인, 폭격들은 그 현실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고 볼 때는 현실의 멋지고 중단 없고 가차없는 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두 다리는 발목에서 꼬여 커피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숙녀답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편안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든 없든 내 다리는 완벽한 자세로 있습니다. 그 뒤 나는 두 다리가 풀려 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두 다리를 꼽니다. 내가 삶이라는 영화를 볼 때 영화의 각 장면은 저마다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장면도 정지시켜 바라볼 수 없으며 그것은 완전한 자기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을 믿는 마음만이 불완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의 두 다리가 꼬이고 풀리고 뻗고 접힙니다. 두 다리는 보통은 편안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모두 좋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뜻입니다. 그 점을 깨달으면 고비를 넘은 것입니다. 나는 불편함, 실명, 부상, 죽음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발밑이 보이지 않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내가 균형을 잡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손자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는지요. 나는 살아야 해. 그게 진실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어느 날 물을 마셨는데 물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이라고 부르는 곳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즉, 그 물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이라고 부르는 올바른 관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공기가 아니라 물을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에는 공기만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해라는 관념이 없었으므로
나는 잠시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물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일은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졌고 마치 나의 폐들이 씻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일 숨을 쉬어야 해라는 관념을 믿었다면 아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양서류인입니다. 우리는 물로 오랫동안 호흡할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없으면 저항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저항이며 경험이 아닙니다. 그 물이 이 관을 통해 내려가야 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그 물이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신의 뜻이라는 통찰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진실이 어떻게 지나치게 단순할 수 있을까요? 신은 모든 것이다. 신은 좋다는 하나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 저항하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마지막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를 간직하고 멋진 삶을 누리세요. 그런데 만일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그 이야기조차도 진실이 아닙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내 마음속에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맑은 마음은 절대적으로 고요합니다. 기울어진 것들은 그 마음의 알아차림 속으로 들어오면 다시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질서에서 어긋난 것을 찾아보지만 오직 질서만을 봅니다. 그 마음은 모든 것이 이해되게 하며 자기의 끊임없는 알아차림 안에서 휴식합니다. 지금 나는 동베를린의 호텔방에서 남편 스티븐 미첼에게 구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금 노트북 키보드에 놓여있던 오른손을 들어 코를 긁었습니다. 나는 놀라워합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봅니다. 그것은 코가 아니고 얼굴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며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몸짓의 아름다움, 그 재미있음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키보드 위에 놓인 손과 같은지, 그리고 두 동작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며 거기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나도 없고 그도 없으며 분리도 없습니다. 이것은 방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코 위에 놓인 그의 손을 보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고, 지금 그의 손이 키보드 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방식은 너무나 기이하고 그것은 마치 흐르는 기하학적 형상과 같으며 언제나 올바른 질서 안으로 흘러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랑은 흘러나가며 아무것도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울음도, 비명도, 웃음도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일하고, 언제나 알아차리고, 현존하고, 지켜보며 세심합니다. 만일 지금 커피 탁자 위에 놓인 이 두 발을 내가 어떻게 보는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배꼽을 잡고 웃느라 바닥에 굴러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보험은 보는 자의 순수한 기쁨 외에는 모든 것을 죽일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이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요. 모든 것이 그것을 가득 채웁니다. 발, 다리, 커피 탁자, 코, 팔, 손, 노트북, 벽, 바닥, 창문, 커튼. 그 모든 것은 이름이 없고 서로에게 흘러들며 서로에게서 흘러나갑니다. 텅 빔으로 가득함을, 그것의 기묘함을, 어떻게 그것만이 이치에 맞을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완전함을 낳는 그것의 본성을, 모든 것을 완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현실은 우리 안으로 부어지며 그렇게 확장되며 그렇게 자기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계 없는 가득함입니다. 그것은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안에 머무릅니다. 현실은 열린 마음에는 너무 크지 않습니다. 현실은 삶만큼 방대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워 보이는 것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자기의 무한한 확장 안에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한한 그릇이며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이 환영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이 담지 않거나 담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되지 않은 마음이 알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을 필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로든, 당신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을 때면 언제든, 그리고 언제나 정확히 제때에 당신을 데려갑니다. 마음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이름 없는 지성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이해할 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은 자기가 모든 것임을 기뻐하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뻐합니다. 마음은 자기가 눈부시게 친절하고 어떤 정체성도 없음을,
자기의 무한하고 중단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고 이제껏 일어난 모든 일, 이제껏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좋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 이해의 빛 속에서 춤을 춥니다.